네, 오늘은 마음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2020년도가 벌써 5월 초가 됐죠.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그 T.S.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얘기했죠. 예, 봄이 됐는데 싹이 돋지 않는 곳이 황무지다. 예. 근데 우리나라 4월은 정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걸로 올해는 정말 그랬네요. 네, 봄이지만 봄이 아닌 봄과 같은 봄 상태로 네, 황무지처럼 예, 힘들게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되면서 다행히 확진자 수 줄어들고 네. 최근에는 이제 해외 유입자 외에 지역사회에 감염이 없는 날이 생기면서 좀 희망이 생깁니다. 네. 근데 아직은 종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완전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네. 이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네. 말합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시한 개인 방역 5대 수칙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그렇죠. 두 번째는 두 팔 간격 2m 건강 거리두기. 세 번째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네 번째는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네. 다섯 번째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맞아요. 요 꼭 여기 나와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섯 번째 항목인 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에 대해서 얘기를 이거 너무 하려고 중요해요. 합니다. 네. 이 마음은 가까이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심리적인 거리는 가깝게 하자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에 대해서도요, 일각에서는 물리적인 거리두기, 신체적인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자고 주장을 한 그게 분들이 훨씬 더 있었어요. 나을 것 같아. 신체적 거리. 왜냐면 사회적이란 말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거리까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심리적 거리라는 말은 뭐를 뜻하는 것일지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나와 대상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가깝거나 멀다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물리적 거리는 10cm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죠. 심리적 거리는 매우 멀어요. 하지만 이제 신혼기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있다. 물리적 거리는 뭐 100km가 넘을 수 있지만 더 애틋하죠. 네, 심리적 거리는 훨씬 가까울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가까움이에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나 미래로 멀어질수록 심리적인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요, 어린이날 있었던 일은 설날 있었던 일보다 심리적 거리가 가깝죠. 또 어제 만난 사람은 한 달 전에 만난 사람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고 1년 전에 만난 사람은 또 훨씬 멀게 느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심리적 거리는 우리 마음하고도 영향이 있는데요. 심리적 거리가 멀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떠올리는 왜, why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how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 미래 시점이 이제 내년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도록 했더니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뭐 인생이 막, 뭐 고생길,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을 떠올렸는데, 그리고 또 뭐 내가 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가까운 미래 시점, 내일 이사를 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삿짐 센터는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뭐 점심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뭐 잠금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가까우면 심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이제 공간적인 가까움이에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심리적인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또 대전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이라 했을 때도 약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대구라 했을 때도 뭐 약간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대전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심리적 거리가 확 짧아지죠. 그렇죠. 바로 옆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 곳에서 발생했을 때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발생했는지, 뭐 그게 심각한 병이래, 뭐 정도로 생각하는데, 가까운 데서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했는지, 현재 어디 갔는지, 어떻게 옮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사회적인 거리입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거리는 관계의 친밀도 또는 뭐 같은 집단에 소속된 느낌입니다. 우리 사회가 흔히 사람 처음 만나면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많이 하죠. 이 사회적인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까워지면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이런 목적이죠.
PD들의 식탁 저도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네. 이정도 목사님 정치외교 전공하신 얘기가 이제 네. 나오는데 이런 정보를 접하면 좀 더 가까워져. 예, 같은 대학, 뭐 같은 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어. 이정도 목사님하고 이제 심리적인 거리가 더 적게 느껴지고 그렇죠. 친근감이 생기죠. 네. 저희 남편이랑 전공이 같아요. 아, 네. 이런 친근감이 생깁니다. 예. 네.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서 같은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느낌의 사회적인 거리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친근감이 생기는 거죠. 예.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소는 네 번째. 발생 빈도입니다. 빈도. 그렇지. 네. 아무래도. 자주 발생하는 일일수록 심리적인 거리가 적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력의 심리학이 있거든요. 매력? 요즘 단순 노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노출만 해도 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오며 가면서 자꾸 만나는 사람이 가끔 보는 사람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맨날 만나고. 네네. 뭐 앞 맨날 지나가는 분. 그래서 광고를 하는 거죠. 네, 광고에서 자주 보는 물건이 친숙해 보이고 네.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 고르게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들려면 그 사람, 그 물건, 그 네. 장소가 내 주위에 들어오고 내 관심에 들어오는 빈도가 높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얘기하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거리는 멀어져도라고 단서를 줬어요. 이거는 예.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공간적인 거리는 유지해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세 개를 가까이 해야 네. 되는 거죠. 아. 시간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네. 발생 빈도 이게 높아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원칙을 마음에 두고 누구랑 좀 가까워져야 될까? 예. 예. 일단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사실 한번 어색해지면 또 가장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 감출 것 없이 이제 바닥까지 보는 사이인데 그렇다고 또 예의를 안 지키면 가장 그렇지. 큰 상처를 주게 돼요. 애초에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가 바빠지면서 생겨난 문제가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집에는 주로 잠자러 들어와요. 아침에 이제 7시에 조화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저녁이 없는 삶을 보내고 그렇죠. 밤늦게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밤중에 잠잘 때 한 집이라는 공간에만 존재하는데 잠들어 있는 시간이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 네. 일명 하숙생. 이런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시간적인 거리도 멀어지고 교류의 발생 빈도도 낮아지고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과 집안에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가족들과는 시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지고 맞아. 또 교류하는 발생 빈도도 좀 많아진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때가 이제 심리적인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기회죠. 네. 사람이 없는 해안에 요즘에 바닷거북이가 와서 알 낳고 막 자연이 회복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가족들끼리 부대끼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들고 가족도 좀 회복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재택근무 요즘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 네.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가끔 이제 소리도 지릅니다. 좀 싸우기도 하고 심리학자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집안일도 좀 나눠서 하고요. 또 서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계란 프라이를 하면요. 네. 저는 반숙을 좋아하거든요. 노란자를 딱 이렇게 먹는지. 이게 또 같은 집인데 다 달라. 네. 근데 아내는요 겉바속촉. 겉바속촉. 아, 네. 근데 큰 딸은 전체가 다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야 돼요. 네. 근데 둘째 딸은 흰자하고 노른자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둘 다 바삭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유, 어려워.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계란을 다 만드느라고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이제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 이게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네. 같이 살면서 서로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자꾸 알게 된다. 네.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근데 같이 살지 않은 가족들이 또 있어요. 확대 그렇죠. 가족, 부모님들. 전화나 영상 음. 통화로 좀 거리를 극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인 거리 가까워지고 발생비도 높아지려면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 그렇지.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전화하시든지요, 바로? 아니면 끝나는 대로 바로. 네. 내일 어버이날인데 내일 하지? 아니에요. 내일은 또 조화가 아까 전국 방송하기 때문에 이런 또 얘기도 안 해줘. 자극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하시고 내일 또 하면 더 좋습니다. 예. 뭐 아침이니까 잠잘까봐, 뭐 밥 준비하는데 방해될까봐 이래저래 미루면 어쩌다 보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예. 순간까지 맞아요. 가게 됩니다. 네.